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위클리벳을 통해서 실험견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요. 네. 실험 동물,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를 아주 주야장천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표정이 참 본의 네. 아니게 미운 표정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저의 생각과는 반대로 실험 동물 수는 늘어나고, 심지어 또 전임 수입사도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안 좋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위클리벳에서 실험동물은 여러 번 다뤘어요. 근데 네. 핵심은 실험동물 수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연간 최초로 300만 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됐다. 그러니까 하루로 치면은 뭐 하루 평균 8-9천 마리가 매일 동물 실험에 사용될 정도로 사실 숫자가 좀 많긴 많은 거고요. 또 하나는 실험동물 기관이 200개가 넘게 있는데 실험동물 전임 수의사 제도가 아직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수의사가 한 명도 없는 실험동물 기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동물 수가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만 이 실험동물들의 어떤 복지에 대한 것도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걸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동물 학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실험동물과 관련해서 최근에 또 이슈가 될 법한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수의과대학이랑 연관되어 있는 일인데요. 올해 4월에 한 언론사에서 이 수의과대학의 실습견 문제를 지적한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네. 화제가 됐는데, 기사 제목도 식용견에서 실습견으로 수의대 개는 어떻게 사나, 이런 제목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이 이제 내부 고발을 하면서, 양심 선언이죠, 하면서 이게 밝혀진 건데, 이제 개농장에서 이제 식용 목적으로 길러진 개들을 수의과대학에서 사와서 실습에 활용을 했고, 심지어 이제 그 실습견들의 관리 상태도 엉망이었던, 뭐 이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관련 법은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동물보호법도 있지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따로 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 8조 9조에 보면은 동물 실험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식약처에 등록을 해서 뭐 설비를 다 갖추고 자격을 갖춰서 등록한 곳에서만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런 기관이라 하더라도 실험동물은 또 등록되어 있는 실험동물 공급자, 합법적인 업체로부터 받게 사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이런 개농장 같은 데 시장에서 사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수의대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대학교가 빠져 있습니다. 아이고, 법이 있긴 네. 있었는데 구멍이 크게 있었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대학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대학에서 교육, 시험, 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동물 실험에 대해서는 실험동물법 적용을 예외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의과 대학은 대학이다 보니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언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고, 바로 국회에서도 연달아서 법이 비슷한 내용이 2개나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님, 또 한정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이 2개가 있는데, 이제 한정혜 의원님 법은 또 다른 내용도 몇 가지 담고 있지만, 핵심 내용 2가지 겹치는 건 뭐냐면, 이 법 적용 대상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도 포함시켜서, 그래서 우리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시험 연구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이런 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구멍이 크게 뚫려 있던 부분을 메우는 차원에서 이 법 발의가 참 반갑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자,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유들. 맞습니다. 이 이유가 당연히 궁금하실 텐데요. 뭐 너무 뻔합니다. 이게 결국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드리면, 정식으로 등록된 실험동물 공급업자로부터 예를 들어 실습견 비글을 한 마리 합법적으로 사온다라고 쳤을 때 최소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마리당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전국 수의과대학 교수님들 대상으로 임상실습 예산이 한 학기에 얼마 정도 되냐, 그 실험실 교수당, 그때 평균 177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분은 한 학기에 20만 원, 제일 많은 분은 한 학기에 400만 원이니까요. 이 400만 원 기준으로 잡아도 실습견 2-3마리 사면 모든 예산이 다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개만 사온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료비 들어가죠. 관리비 들어가고 관리시설 필요하죠. 거기 기타 개만 사올 게 아니라 다른 실험 도구도 사야 되잖아요. 다른
장비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실험동물 관련 예산이 임상 실험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시장에서 개를 사와서 실험에 동원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일단은요, 저는 수의과 대학에서 그렇게 실험과 관련된 예산이 적은지도 지금 처음 알고 좀 약간 충격적인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배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일정 비율은 책정이 돼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많이 부족하고요. 이거를 단순히 뭐 등록금을 올려서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는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군대 갈 때 본인이 총 사가지고 오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자 본인이 실험할 동물 그 돈 내세요.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요. 예. 근데 또 하나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학생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근데 또 수의과 대학을 나와서 수의사가 되면은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동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돌보는 일이고. 그렇다면 그 어느 것보다 동물 윤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동물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식이 가장 앞서가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네, 너무 이제 핵심을 짚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수의과대 학생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과에 비해서 더 높은 윤리의식이라든지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사실 요구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네. 저희가 부정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과대 교수님들은 물론 학생들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실험을 많이 실습을 많이 해봐서 실력이 뛰어난 수의사가 양성이 돼야지 실제 필드에 나갔을 때 많은 동물을 더 잘 살릴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반대쪽으로는 아니 어떻게 수의사가 되는 그 과정 중에 이렇게 많은 동물을 희생시키면서 피해를 주면서 수의사가 될 수 있냐, 이런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고요. 이거는 수의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실험은 정말 최소화하고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죠. 이게 동물 실험의 3R 원칙이라고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 수를 최대한 줄이고 바꿀 수 있으면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자, 이렇게 돼서 당연히 이 실습과 관련해서 동물 실습과 관련해서도 대체 모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이미 출시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수의과 대학에서는 그런 게 실습에 동원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모형들도 굉장히 비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예산이 적은데 이런 모형으로 모든 실험을 이제 대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과연 아무리 정교한 모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정교한 모형으로 실습을 하는 것과 실제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습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동물 윤리라고 한정지어서가 아니라 생명 윤리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동물과 관련해서는 유독 공론화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면 또 거기에 부응하는 굉장히 표피만 어떻게 바꾸는 법안이 또 발의가 되고, 근데 문제는 현실이 안 바뀌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논의를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게 네. 이 법이 발의가 돼 있고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곧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될 수도 있고 곧 빠르면 뭐 이번 달 내에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바로 시행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유예 기간을 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런 대안이 없이 그냥 정말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취지만 가지고 이 법이 바로 통과가 된다면 당장 10개 수의과 대학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 여러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수의사 출신이 국회의원이 돼서 제대로 법 발의해야 네. 된다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동물보호단체도 그렇고요. 또 한 집단의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 일반인들한테 알려내는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위클립의 시청자 여러분도 좀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면서 오늘 위클립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